사람의 몸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기 전에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사람의 몸을 보죠. 그러니까 안에 기관, 조직, 뼈, 신경, 혈관, 림프, 호르몬 수없이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체를 봐요. 그 완성체의 몸을 우리는 관리해주고 그 사람 몸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 사람 몸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기라는 걸로 손으로 이 사람의 몸을 케어해 주는 게 있는데 한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몸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약물이 들어가고 한약을 복용시키고 해서 그 약물이 그 장부의 에너지를 지켜내고 이겨낼 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걷고 싶은데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걸을 힘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음식이 들어와서 영양분을 쓰지 못하니 내가 못 걷는 거지 내 지금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문제 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종아리 근육의 문제라 네가 못 걷는 이유가 종아리고 못 걷는 이유가 무릎이고 못 걷는 이유가 발목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에너지가 있어야 도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또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형성되면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혈액이 돌아야 돼요. 피가. 왜? 피가 돌아야지 에너지도 흐르고 영양분도 들어가고 다시 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수기를 잘하고 싶은 무릎, 허리, 어깨, 목을 만지고 싶어라는 관점의 차원에서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너브, 신경이 머슬, 근육과 블러드, 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의 어떤 액션에서 통증을 추구하는 이 얘기까지 볼 때 너 거기 아파? 그래서 그 동작이 안 돼?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동작이 안 돼? 뭐예요? 그 동작. 제가 수기요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ROM이라고 했잖아요. ROM.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예요. 너 거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프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야, 거기 주물러 줄게. 만져줄게. 치료해줄게. 파스 발라줄게. 주사 놔줄게. 자, 통증만 바로 케어하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이게 뇌라는 곳이 있어요. 뇌가 있고 현재 아픈 곳이 있어요. 페인 포인트. 이 아픈 곳에서 뇌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나 아프다. 나 아프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손이 거기 아파? 손을 만져봐요. 아파? 그래도 아파? 파스 붙여봐요. 그래도 아파? 그래서 약 가지고 여기 아파. 그랬더니 약 줘요. 소염제 진통제 줘요. 그래도 아파. 병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요. 아파? 그래 여기다 신경 주사 놔. 그래서 뇌로 올라간 신경을 끊어버려요. 차단시킨다는 거죠. 너브 블록 시켜요. 안 아파졌어. 분명히 몸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야지 이쪽에 뇌에서 그 신호를 받으면 뇌에서 몸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저기 아프단다. 치료해라라는 에너지가 돌면 몸 안에 있는 백혈구부터 적혈구부터 해서 에너지들, NK세포들이 가서 그곳을 치료하는 행위가 일어나죠. 이게 자연치유력인데 자연치유력적 에너지를 끊어버리면 자, 일단 이래서 만약에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더니 통증이 안 올라와. 뇌로. 거기 아프다고 신호가 왔는데 안 아파졌네? 그게 어떻게 돼요? 일단 거기 말고 그 다음 어디 아파? 봤어요? 근데 또 한 2시간 전에 통증이 올라와. 좀 전에 2시간 전에 통증 오다가 없어졌던 데잖아. 일단 기다려봐. 그랬더니 또 아파서 또 약 먹었어. 그거 봐. 이제 이쪽에서 오는 통증이 어떻게 되겠어? 자꾸 없어지는 거 알게 되면 여기 통증에서는 뇌에서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만성 통증화 되는 거예요. 만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계속 아파요. 뇌는 냅둡니다. 그 자리를. 내비둬요. 왜? 저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 거. 그리고 살아내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 거는 일상적인 삶에 살아나가는 거고요. 살아내는 것은 내 몸을 내가 치료하고 내 몸을 꾸리고 만들어가는 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몸속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세월이 흘러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월급 받고 그냥 가서 시간 때우면 이런 사람이 있고, 창조적으로 뭔가 내가 만들어서 공부하고 도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내 삶을 뭔가 만들어가는, 살아내는 게 있잖아요. 몸은요, 뇌는 살아가는 거에 속해 있어요. 거의 그냥 내 몸을 평온하게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살아내는 걸로 바뀌죠. 이건 어디서 오냐면 장부에서 합니다. 장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 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맨 처음에 저 물리치료를 전공했고, 맨 처음에는요. 마지막에는 뭐 이쪽에 제가 공학 쪽으로 공부해서 공학박사, 생물공학 뭐 이런 쪽도 했고, 화장품공학도 했고, 향장도 공부했고 했지만 결국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생겼어요. 왜 양방은 아파? 너 아프지? 그 자리에다가 합행해줄게, 그 자리에다가 초음파 해줄게, 그 자리에다 전기 처리해줄게, 이래요. 근데 한의원은 너 아파? 그 아픈 데가 거기가 아니야. 원인이 그거는 간의 문제야, 위장의 문제야, 내장기의 조화로움이 깨져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거기 아픈 게 아니라 저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어디다 간경락이 어디서 치료를 하고 있고, 어디를 치료했더니 몸이 좋아져요. 근데 너 거기 아파라고 치료했던 그 자리에다 치료하는 것들은 그냥 현상적인 요소만 케어해주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얘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적인 요소와 그냥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되면 결국 통증이 왔다는 자리에 액션을 취하는 ROM에 무엇을 줘야 되냐면 피를 돌려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를 해서 피를 돌려요. 근데 한의학은 얘는 우리 인체에서 피를 제일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는 간이거든. 또 심장이야. 근데 말이야, 심장은 역할론적으로 피를 뿌리는 곳이지 다시 돌려오질 않아. 몸에서 좋아지려면은 심장의 피가 전신으로 한 바퀴 돌아야지 내장기에서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는 반응으로 바뀌거든. 결국 피가 돌려고 그랬는데 심장의 문제가 결국 보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올리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어디야? 올리는 것은 종아리구나. 그래서 종아리 쪽을 풀어야 돼. 승산 쪽을 풀어야 돼. 방광경락의 승산이라는 자리가 비복근하고 가제밀근의 어떤 협조 안에서 안에 혈의 펌프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펌프 작용을 일어나는 것이 사실 종아리가 아니라 아킬레스건이야. 그럼 이 아킬레스건의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아킬레스건은 콜라겐 성분이고, 얘는 일정 부분의 탄력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탄력도를 가져야지 종아리에 펌핑 작용이 일어나고, 이래야지 피가 돌아. 자, 여기다가 나는 이제 피를 돌리면서 간경락의 태돈, 또 태충, 여구 그런 자리를 또 자극을 주면서 간 에너지를 자극을 줘서 간경락을 보법으로 쓰고 간 에너지를 돌려가면서 피를 돌리면서 현재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진짜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갑니다. 어디 아프세요? 종아리가 아프세요? 핫팩 해주고 울트라사운드 해주고 ICT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닦고 파스 붙여주거나 테이핑 붙여주고 걸으세요. 문제가 거기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아는 것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는 데까지밖에 안 보여요. 모든 게 깊어지면 내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작으면 작은 데만 빠져들어가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통증을 이해를 못하면, 저 사람이 아프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에 그것만 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시열이에요. 나 여기가 아프거든. 자, 고객은 난 여기가 아파. 그러면 너는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손대면 고객은 여기가 아프다고 계속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화내게 둬야 되냐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만져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 한의학적 방식과 양의학적 방식과 또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방법들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뇌를 차단시키면 안 됩니다. 뇌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곳에 계속 뭔가 에너지가 접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양약적 요소를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 몸에서 일정한 신호가 계속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단시켜두면 그 차단되는 게 다시 약물의 균이 떨어져서 통증이 오게 되면 못 견딥니다. 한 번 통증을 차단시켰다 다시 통증이 오게 되면 그 통증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져서 더 크게 아파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요. 자, 이제 제가 허리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수기를 할 때 허리하고 목하고 설명할 텐데 허리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원리적인 요소, 허리가 아파. 자, 이제 양방으로 얘기할게요. 허리 아파. 자, 허리가 아파? 이거 뭡니까? 허리라고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아파. 현상이에요. 나 허리가 아파. 자, 그래? 엎드려. 그리고 허리 치료해주는 거 이거랑 허리가 아파. 근데 언제부터 아팠어? 잘 때도 아프니? 걸어도 아프니? 화장실 가서 힘줄 때 아프니? 기침할 때 아프니? 너 요 근래 갑자기 그러면 변비가 있었니? 자궁에 염증은 없니? 물어보죠.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괜찮아? 그럼 너가 통증을 안 느끼는 시간은 언제야?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허리 아파? 엎드려. 그냥 아픈 부위 룸바. 그냥 앞에 탁. 그냥 허리에다 침 탁. 그렇게 소 뒷걸음질로 가끔 맞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허리 아파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아픈 현상에 집중을 해주면 뇌를 해결해주는 포인트는 꼭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 몸은 현상적인 요소 반대의 또 다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날 때가 되게 많더라. 이걸 우리가 기량이라고 표현한다. 내가 여기가 지금 기운의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통증은 여기 가서 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 우리는 너 승모근이 아프구나 라고 접근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의 문제예요. 나 왼쪽 어깨가 아파. 너 왼쪽 어깨 아파. 왼쪽 어깨는 핫팩 해줄게. 찜질 해줄게. 왼쪽 주물러 줄게가 아니라 그 문제는 심장과 위장의 문제라는 거죠. 내장의 반응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 채성 반응의 에너지에서도 역할론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파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자리가 아픈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고객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아적 요소는 일단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한 번쯤은 저 사람이 아프다는 거를 원인을 생각을 해볼 때 반대적인 요소가 연관되는 부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잡해질 머리가 차라리 모르면 세상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냥 모르면 아프면 그 자리 만져주면 되는데 이제 오늘 그 얘기 들었으니 아프다는 사람이 오게 되면 복잡해져요. 네가 왜 아파? 어떻게 아파?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 부분에서 이 반대적 요소를 설명해 보자는 거죠. 허리에 뒤에 있는 근육이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 척추뼈를 뒤에서 잡고 있고 앞쪽에 하는 게 복직근입니다. 자, 우리는 복직근과 기립근을 서로 기량의 에너지로 일단 봅니다. 서로 잡고 있는 거죠. 막대기를 세워서 여기다가 줄을 대고 여기다 줄을 대서 세워주고 있는 서로의 양상이에요. 복직근하고 기립근을 세워놨어. 얘네가 문제인가? 생각이 드는 얘네 아니야. 허리가 아프거든. 그럼 요방형근이에요. 요방형근의 문제야? 그래? 그럼 요방형근에 손을 대렸더니 아니야. 배에 있는 장요근하고 일단 균형이 깨졌어. 그렇습니다. 장요근. 장요근은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 앞에서 장요근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진화중입니다. 진화중이라 소요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부해 보면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 중에서 장골근, 대요근만 있고 소요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화중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 개의 근육 중에서 여기가 안심입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안심 부위. 왜 부드러운데 사람은 질기냐?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장요근인데 두 개의 균형을 봤더니 항상 장요근은 앞에다가 소장을 얹고 가요. 소장을 얹어. 그랬더니 요방형근이 두 개를 저걸 못 이겨.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얹습니다. 여기다가 하우거근하고 광배근을 얹어요. 그랬더니 균형이 맞아요. 그 위에서 문제는 끝났는데 아니야 얘가 엉덩이에서 못 받쳐서 그래요. 배등근이야. 그래?
뒤에서 못 받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못 받쳤네? 햄스트링이에요. 자, 햄스트링은 대퇴 이두근, 장두, 단두, 반건양근, 반막양근 4개의 근육을 우리는 햄스트링이라고 합니다. 4개의 조직적 근육이에요. 대퇴 이두근, 장두, 단두, 반막양근, 반건양근의 4개의 근육을 봤더니 얘네 기량이 앞쪽에서도 똑같이 버텨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쿼드리셉스예요. 대퇴사두근. 대퇴직근, 내측강근, 외측강근, 중간강근의 4개의 근육이 또 버팁니다. 대퇴사두근이. 그랬더니 이거랑 균형이 그럼 몇 개가 균형이 맞아야지 허리가 나쁜 거야? 라는 답으로 갑니다. 어떤 하나가 균형이 깨지면 여기서 메이저가 뭔지 생각해야 돼. 메이저. 핵심이 어딘데? 여기서 핵심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장요근이었구나. 배. 왜? 이 장요근하고 요방형근은 횡격막에 붙어 있는데 이 장요근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근육과 모든 장부들이 놀아나더라는 거죠. 왜? 장요근은 횡격막의 움직임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거예요. 배 앞쪽에. 왜? 배에 있는 허리 근육. 근데 소장이 얹어져서 그 역할론적으로 가장 큰 힘을 얹어줬어요. 뒷배기 소장이에요. 소장은 우리 복부에서 내장기의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내장기의 독재자인데 똑똑하기는 뇌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장기가.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뇌는 살아가는 데 쓰는 뇌, 내장기는 살려내는 데 쓰는 뇌. 뇌가 3개가 있다. 우리 몸에는 둥근 뇌, 긴 뇌, 장뇌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뇌는 우리 물론 뇌라고 하는데 얘는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은 뇌가 죽고 내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장기가 죽으면 뇌도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뇌가 제일 몸에서 똑똑한데 그 중에 독재자는 소장입니다. 소장이 모든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간한테 올립니다. 자, 보세요.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예요. 소장의 길이가 7m예요. 이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면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숨을 뱉으면 빠져주면 공간이 생기면 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촥 움직여요. 또 소장이 저쪽으로 올라가면 위장이 밑으로 촥 연동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해주면 소장과 전체적인 대장까지 꿀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 독재자 역할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또 역할하는 데가 간입니다. 간은 그 영양분을 쫙 받아들여요. 소장한테. 그래서 그 영양분으로 정치를 합니다. 정치자금 받아들여서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얘가 심장을 컨트롤합니다. 사실 우리 몸의 내장기 중에서 심장을 군주라고 불러요. 군주. 왕입니다. 양쪽 배를 영의정 자의정 재상이라 불러요. 간을 장군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장군이 위에 왕을 쭈물떡거려요. 그래서 몸에서 문제가 올 때는 소장과 간과 요 장요근의 혜택을 받은 횡격막의 요 노름이 치료의 진짜 테크닉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거는 얘를 통해서 배에 있는 에너지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압 조절, 압력 조절, 배에 있는 소장과 뒤에 있는 요방형근의 균형적 요소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답이라는 거죠. 조금 풀어가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아마도 제가 말하는 게 아무렇게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 말인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뭔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허리가 아프다는 현재 고객이 아프다고 하는 아시얼적짜리 페인 포인트가 아니라 이 통증과 연관되는 그 반대적인 요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리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허리를 여기에 맞춰서 실기를 진행할 겁니다. 이 원리적 요소를 이해하고 아마 허리 하나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강의할 때는 허리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원리적 요소를 이해하게 되면 방향과 접근 방법이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이론이. 네. 자, 잠깐 이거 끌게요.